며칠 전에 동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 해상에서 해군 호위한 승조원 한 분이 실종이 되었고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12일 아침에 실종이 되었고 13일 새벽에 21시간간의 수색 끝에 숨져 있는 해군 병사 한 분을 이렇게 수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12일에서 13일로 넘어갈 때에 이재명의 행적이 지금 골프를 치고 돌아다녔다라는 목격담이 다수 확인되었다. 장훈 대표가 이거를 지금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것들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괴롭힌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으로 이재명이가 12일에서 13일 하루 동안 분단위로 뭘 했는지 기록을 제출해라 명령을 내린 권한이 있습니다.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사저널에서 물어보는 거죠. 이재명과 안규백 장관이 태릉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드럼통실에 입장을 묻자 비공개 일정을 확인 어렵다. 뭘 어려워. 이재명한테 물어보면 답을 하겠지. 물어봐. 바로 옆에 있잖아. 자,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이 의혹 제기하는 건데 다수의 경호 인력과 김현지 부속실장으로 보이는 인물까지 동행했다고 한다. 야,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골프 치는 데까지 가냐? 김현지는 어떤 존재이길래 회의할 때에도 잇몸 만개 미소를 짓고 이재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된 게 에이펙 행사에서도 저렇게 있고 어떻게 된 게 과거에 성남시 의회에서 깽판 칠 때도 팔짱 끼고 같이 앉아있고 어떻게 골프도 같이 칠 수 있냐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요?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은. 그래서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빨리 그 시간에 이재명이나 김현지 뭐 했는지 빨리 얘기를 하란 말이야. 민주당 쪽에 리스크가 굉장히 많아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해군 사망 사건. 요게 이제 이재명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알레바이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또 하나의 이재명 리스크. 코스피가 박살이 나고 있죠. 9천, 8천, 7천, 6천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좀 사야지. 개인이 삽니다. 야, 더 내려가면 이재명 정권 붕괴돼. 기관이 삽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올라간다고? 지금 올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올라간 건 왜 올라갔냐? 이재명 때문에 올라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몇 년간 투자를 하고 엔비디아의 관계를 잘 설정을 하고 윤석열 정권에서 잘 서포트를 해주고 그런 어떤 결실을 2024년, 2025년, 2026년 순차적으로 맺는 거죠. 게다가 이제 AI 붐이 이제 나오게 되고 대외적인 호재와 대내적인 기업들의 성과와 윤석열 정권의 서포트로 맞물려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재명이가 뭔가 발표할 때마다 자꾸 사고가 나. 이익을 배당을 하겠다. 김용범 와장창 무너져요. 레버리지 ETF를 발표하겠다. 쉽게 말하면은 수익을 거둘 때에도 2배, 손해를 볼 때에도 2배, 그죠? 100달러에서 예를 들어서 20%면은 120달러. 근데 120달러에서 20% 손해를 보면 96달러. 마이너스죠. 원래 100달러보다 손해를 보는 겁니다. 단순 계산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금융, 경제적으로, 거시적으로 뭘 분석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좌파들의 반응이 굉장합니다, 지금. 이때까지는 이재명이가 잘해서 됐지롱 막 밀어주다가 이재명이가 똥볼을 너무 많이 차니까 이제는 이 코스피를 볼 때도 조금 뭐 객관성을 찾은 건지 정부발 레버리지 ETF는 명백하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왜냐면은 들어올 때는 확 들어와서 좋은데 내려갈 때 불안 심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빠질 땐 너무 화끈하게 빠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도 김용범의 배당금을 나누겠다. 레버리지 ETF 정부 작품이죠. 호남에다가 꼬라박아라. 노란봉투법 기타 등등. 게다가 이재명이가 반미 친중한다라는 게 외신 보도 계속 나오고 기업들의 배를 가르는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해외 투자도 빠져서 수익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재명의 정권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코스피가 내려가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정부발 리스크라는 거를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6,800 어제, 그 다음에 6,600 오늘 아침, 뭐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올라가는 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래 봤자 외인들이 봤을 때는 어차피 투기판이라는 거는 다 분석이 끝났어. 그러면은 좀 내려가네? 그럼 지금 좀 사놔야겠네? 외인들은 뭘 믿고 사는 거죠? 어차피 기관이 받쳐주니까. 어차피 한국 개미들이 들어와서 또 사주니까. 서학 개미들을 없애고 동학 개미들을 늘리기 위해서 레버리지 투기판 만든 거 아니에요. 2배 수익 담보해주고. 그럼 외국인들은 신나게 사는 거예요. 신나게 쫙 사고 수익 벌고 어차피 또 이재명한테 속은 개미들과 기관들이 와서 사줄 테니까 신나게 벌고 나가버려. 개미들이 막 웁니다. 그러다가 또 약간의 호재 뉴스가 나오면 약간 올라갑니다. 그럼 오르나 보다 해가지고 더 투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레버리지 때문에 돈 내나갑니다. 그러니까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그 매도 사이드카와 이런 게 반복돼야 되는가. 그래서 최근에 분석해 보면은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 중에 열에 9은 손해본다는 통계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팩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좌파 채널에서 제가 댓글 캡처한 건데 주식 파는 빠친코를 만들어놨다. 이재명이가 하라는 개혁은 다 내팽겨치고 하는 거라고는 혼수질 개입질 이젠 진짜 한계다. 그 다음에 부동산 카페 이재명이가 코스피 부양 뭐 멍가리 턴 거 뭐 용가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하루 만에 이 정도 떨어지면은 자살하는 사람 나올 수도 있다. 이거 이재명 너 이거 진짜로 너 잘 받아들여라.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피눈물이 나는 돈이 될 수도 있어. 너한테는 너의 정권 기반을 떠받치는 개돼지들로 보이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 재산 녹여서 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택배하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리운전하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택시 운전하면서 할 수도 있고, 주부가 쌈짓돈 모아놓은 걸로 할 수도 있고. 그건 너 때문에 투기처가 돼가지고 돈을 잃으면은 나쁜 생각 안 하겠냐. 그런 일은 안 되지만 이거 탄핵 사유 아니냐 뭐 얘기 나오죠, 그죠? 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주식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든 건 탄핵감입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 때문에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면은 정확하게 그게 시행된 게 5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누가 봐도 지방선거 전에 부동산으로 갈 돈을 주식판으로 넣어줄 테니까 거기서 너희들끼리 돈 많이 벌고 대가로 나한테 표 줘. 그게 이재명 정치 아니에요. 벌 만큼 벌었다 이러면서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나도 그게 지지율로 전환이 안 되는 시점이 4월에서 5월이에요. 국민들 여론조사 보면 이게 이재명이 잘한 게 아니고 기업들이 잘해서 그런 거라는 여론조사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투기 상품인 레버리지 ETF를 출시해가지고 개판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락장에서 더 하락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아니까 이거는 탄핵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체 책임은 누가 지냐? 사형감이다. 주식판을 카지노로 만들어놨다. 외신도 벌써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모두가 이 돈나무를 흔들고 싶어한다. 돈나무가 뭐예요? SK하이닉스와 삼성인데 생산 능력을 국가적 부와 동일시하는 편리한 방식을 택했다. 그러니까 호남에 투자라 그러고 뭐 이익 배당금 분배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외신들도 삼성 SK하이닉스 기업 자체는 훌륭한 건 맞지만은 정보발 리스크 때문에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월가에 소문 다 났거든. 그러면은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외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이게 이제 자산이 형성이 되는 건데 불만이 표출되는 거죠. 2배 수익 약속한 삼성리스 이거 어떡하냐. 코스피 뒤흔드는 맥이다. 과도한 수익을 약속한 ETF 상품 때문에 오히려 본체가 녹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경향신문도 비판하는 거예요. 매불쇼 보세요. 좌파들. 주가의 하락 문제가 아니라 신뢰 하락 문제로 보인다. 이제는 이게 기업이 잘해서 올랐고 이재명이가 말아먹고 있다는 것을 이재명 지지자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레버리지 ETF 중단시켜라. 집에 불 났는데 어떻게 끌지 느긋하게 검토하고 있는 꼴이다. 금강원장 사퇴시켜라. 레버리지가 교란종이다. 이게 뭔 일이고. 집값 잡고 주식으로 머니무브 시키겠더니 반대로 가고 있다. 이 핵심이거든요. 이재명이 호언장담한 게 뭐냐면은 부동산 잡고 가격 낮추고 그 돈을 주식으로 빼돌려서 부동산도 기억하고 주식시장을 통해서 경제 부흥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이제 거꾸로 되고 있다는 거죠. 어이없다. 반도체 개거품 울면서 사라고 펌프질할 때는 언제고 민주당 이재명 찍은 사람으로서 한마디 한다. 빨리 대책 안 세면 아작난다. 지금 분위기 장난 아니다. 도박장 만든 레버리지 건강원장 한 가지 옳은 건 있다. 내 혈압. 오르라는 주식은 안 오르고 내 혈압만 오르고 있다는 거지. 매불쇼예요, 매불쇼. 이거 이미 늦었다. 61선 처참히 무너뜨린 게 어떤 의미인지. 기업의 펀드멘털이 아무리 좋아도 투심이 이렇게 처참히 꺾였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재명이 잘한다 했는데 크린눈 해줬던 리스크들이 막 표출해서 터지니까 가장 염려가 되는 거는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업 펀드멘털이 그대로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거는 투자 심리라는 거죠. 아무리 지금 올라봤자 고점 찍은 거 아니야 반도체? AI 투자 과잉론 저거 맞는 말 아니야? 무엇보다 이재명이가 또 대형 사고 치면 또 내려가는 거 아니야? 지금 팔 때 아니야? 라는 그 투자 심리 위축 때문에 이재명한테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이제 질문은 뭐죠? 이재명한테 코스피마저 없어지면은 이재명을 떠받쳐 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덕성, 정당성, 안보, 환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기보질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전쟁이 더 심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정부는 빠른 대응해라. 내 돈이 포기하면 아이스크림처럼 주르륵 녹아내리고 있다. 결론은 뭐예요? 당신들은 이재명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뭔가 수단이 필요하다는 걸 직감하고 있을 거예요. 이재명이를 누가 통제를 못하니까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조선일보가 이거는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등락이 심한가. 공포의 주식시장, 공공의 적은 정부다. 맞는 말이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계속 좁혀니까. 세금 내, 달러 내라, 호남에 투자해, 초과 이윤을 분배해. 그러니까 이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누가 전망을 밝게 하고 장기 투자를 쭉 갖고 있겠냐고. 미친 투기판이 되어버리지. 리스크의 프레임을 만드는 거는 정부라는 겁니다. 정확한 진단이에요 저거는. 이란 전쟁발 물가 상승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모두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근데 이때도 돈을 풀고 있다. 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국정 기조 자체가 상식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미국은 금리를 올릴 준비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따라서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돈을 더 풀면 이게 전 방대 전책인데 이 도대체 뭐 어떤 박자에 놀아야 되냐. 환율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자고 하는데 돈을 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코스피의 등락을 만든 것 그 자체가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윤석열 정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정답이 나왔죠. 재정 긴축시켰죠. 역대 정부 최초로 역사상 GDP 대비 정부 부채율을 낮춘 게 윤석열 정권입니다. 환율 관리가 되는 거죠. 외교 관리를 하니까 또 환율 관리가 되죠. 일본 관계 좋고 미국 관계 좋으니까 일본 통해서 달러 수합했죠. 그러니까 러우 전쟁 이후에 금융위기가 올 뻔했는데도 윤석열 정권에서 그렇게 디펜스를 잘했던 거라고. 그때는 감사함을 몰랐죠. 국민들이 아이고 뭐 윤석열 거리고 뭐 환율 1300원 개돼지도 하겠다.
노란봉투법도 맞고 호남 반도체도 안 해. 미국과의 관리 잘 돼. 통화스와프 당연히 했겠어. 그러면 지금 환율은 1300 후반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코스피도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에서 기업의 배를 가르는 정보라는 표현이 나왔겠냐고. 윤석열 정권이었으면. 첩첩산중입니다. 현재 투자자 10명 중에 9명 이상의 손실 구간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집단 손실에 빠지는 거죠. 뭐 음의 복리 효과 뭐 말은 어려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주가가 오르내릴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범이랑 이재명이가 지금 도박장을 만든 게 뭐냐면은 설계의 목적이 뭐냐면은 벌 때는 겁나게 벌게 만들어 줄게 이거예요. 수익이 100% 날 걸 120%, 130%, 140%, 200%, 300% 나게 해줄게.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음의 복리 효과가 뭐냐. 올라갈 때는 아따 기분 좋아라. 근데 내려갈 때는 곱절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해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 10명 중 9명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좌파 방송에서도 레버리지 ETF 확실히 정부가 잘못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죠. 김용범이 제도 보완 고민 중이다. 지가 만들어 놓고. 아이고. 외인들도 다 떠나죠.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에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오징어 게임이다 이거. 한국 코스피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떠나고 있다. 26년 상반기 외국인 투자자 순매도 규모는 1000억 달러. 6월에만 300억 달러. 월스트리트저널은 결국 파티가 끝났을 때 국내 투자자들이 대부분 손실을 따를 수밖에 없다. 확 올라갔다가 확 떠나갈 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큰 경제적 손실을 볼 거냐에 대해서 두려운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한테 가장 큰 리스크는 부정선거가 될 겁니다. 장도혁 대표가 비판하는 것처럼 최근에 중앙선관위에서 서울선관위에 공문을 내렸는데 거기에 재선거 소청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도혁 대표가 또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무서울 겁니다. 이재명도. 위철환과 이재명의 관계. 힌트는 다 나왔어요. 그간 민주당과 선관위의 관계.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과 선관위의 통화 내역. 당일에 선관위가 재선거를 검토를 하다가 철회한 경위.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에 이재명은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